자, 기출문제 3번이고요. 이 외단열 기준 기출문제입니다. 시험 시간, 시험 문제 잠깐 검토해 보면요. 시험 시간 표준 시간으로 해서 4시간 10분. 그리고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캐드를 이용해서 아래 조건에 맞게 다음 도면을 작도한 후 지급된 용지에 본인 직접 흑백으로 출력하여 USB의 메모리에 저장해서 함께 제출하겠도록 되어 있습니다. A 부분 단면 상세도는 40분의 1. 그 다음에 남측 인면도는 50분의 1로 작도하되 벽면 재료 표시 및 주위의 배경 등 도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도 같은 경우에 주변 여건까지 포함시켜서 도면을 제출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기초 및 지하실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열재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벽체 두께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단열재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벽 120mm, 바닥 85mm, 지붕 180m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120, 시멘트 벽돌 1.0B. 여기서 보시면 가끔 문제지에서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mm, 단열재 120하고 여기에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150m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읽지 않으시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내벽은 1.0B 시멘트 벽돌 쌓기고요. 지붕에 물매 확인하셔야죠. 10에서 3물매. 그리고 시멘트 기와입기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멘트 기와입기 확인하셔서 시멘트 기와입기에 맞게 작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화면이 가리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됐죠? 윈도우가 잠깐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줌은 지금 접속 중이죠. 네. 자, 반자 높이 2400, 천마나움 벽체에서 600. 그리고 또 중요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 창호인 경우 외부 알루미늄 샤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목재 창호와 플라스틱 창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창문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질의 난방은 온수파이프 온돌 난방이고요.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레이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레이어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쪽으로 와서 요거는 다 똑같아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틀린 게 있을까봐 한 번은 훑어봐 주시고 또는 감독관님이 이걸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님 설명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과 내단열을 어떤 식으로 구별하느냐인데 자, 요거 잠깐 한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이 출력을 한 도면을 봤을 때 중심선의 위치가 내단열과 외단열의 차이를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벽 두께가 190, 120, 90이기 때문에 전체 벽 두께가 중단열일 경우에 이 190선과 중간선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중심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외단열의 경우는 중심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 그래서 도면에 중심선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면 이건 100% 이 도면은 외단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려진 단면의 방향으로 시험지를 돌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죠. 단면의 방향으로 시험지를 돌리시고 그 다음 확인하셔야 될 게 용마루의 위치입니다. 용마루의 위치여서 긴 지붕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쪽 끝부분의 긴 지붕 부분, 이쪽 끝부분의 긴 지붕 부분을 보시는데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그냥 한눈으로 굳이 여기를 계산 안 해도 한눈에 여기가 가장 긴 지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잘라진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붕 끝선이잖아요.
잘라진 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잘라진 부분이 여기가 잘라진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지 여기는 인면으로 보여지는 지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쭉 왔다가 방, 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꺾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인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려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새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자, 새 파일을 열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레이어의 작업이겠죠. 리미츠 먼저 잡겠습니다. 자, LIMITS 리미츠를 잡으셔도 되고 또는 형식. 자, 메뉴바를 먼저 선택을 초기 세팅 상태로 해놔야 되겠죠. 메뉴바를 먼저 꺼낼게요. 역삼각형을 선택해서 메뉴 막대를 꺼내서 형식에 보시면 도면 한 개가 있어요. 형식의 도면 한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리미츠가 이제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부 여기 있는 UCS 좌표가 0,0인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은 엔터. 두 번째 420에 297이잖아요. 420에다가 00만 더 붙이시고요. 쉼표 29700 엔터 하시고 엔터를 두 번만 더 쳐보면 바뀐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Z 엔터 A 엔터에서 화면의 전체 비율을 키워서 전체가 보이도록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 레이어죠. 예전에는 시험 준비하는 동안 CAD 좀 테스트 해보세요 하는 동안에 이 레이어를 입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 작업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제일 처음에 레이어에서 주는 조건대로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흰색 컨티뉴스 직선이고요. 0.3mm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0이라는 도면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기본값 도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0.3mm를 같이 바꿔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녹색.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녹색으로. 요 하단부에 있는 요것밖에 안 써요. 그래서 색상 생긴번호 3번으로 바꾸시고요. 녹색은 0.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자, 선택해서 노란색 선택 하시고 노란색 값은 0.3mm죠. 단면선이겠죠. 자, 그 다음 하늘색 선택 확인하시고 하늘색은 0.3mm네요. 자, 그 다음에 빨강. 당연히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셔야 될 거고요. 0.2mm 선택. 자, 마지막으로 파랑. 자, 파랑은 이렇게 넣으시고요. 0.1mm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 오차값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0.09mm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 놓을 건데 하나는 뭐냐면 파랑 히든이라고 할 거예요. 자, 파랑 히든에서 선택해 가지고 파랑 히든이 맞죠? 네, 파랑 히든으로 선택해서 파랑색으로 놓고요. 0.09mm로 하고 선 타입에서 로딩 할 거예요.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글로 돼 있죠. 영어로 바꿔서 H를 하게 되면 히든선 나오죠. 히든선 꺼내서 확인해서 로딩 시키고요. 자, 또 하나 할 겁니다. 파랑 배팅. 파랑 배팅선으로 할 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로딩 하는데 여기다가 B로 넣을 겁니다. 배팅선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파랑선에 배팅선을 하나 꺼내 놓을 거예요. 물론 0.09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직선에서 배팅선이나 히든선이나 이런 다른 선 타입이 바뀌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센터선을 지금 안 꺼냈죠. 그럼 센터선도 꺼내야 되겠죠. 자, 1.3선은 센터선이기 중심선은 센터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선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선 외에 들어가는 선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개 새로 추가되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큰 의미 없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다음에 또 하나 하실 거 있죠. LT, 라인 타입, LT 엔터를 쳐서 라인 타입을 이렇게 꺼내시든지 아니면
요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기타를 선택, 맨 아래 선 타입 기타를 선택해서 전역 축척 비율을 10으로 바꾸시고요. 선의 축척 자체를 바꾸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역 축척 비율이 아니라 현재 객체 축척은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초기 세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시험 전에 작업을 하실 준비들은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대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자, 요건 잠깐 끌게요. 정답 파일은 끌게요. 자, 아까 우리 도면을 봤을 때 지붕의 시작은 용머리는 여기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잘려진 부분이 더 길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당연히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요 라인이 벽체선이에요. 요 벽체선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선 종류 타입 바꿔서 요 가로선은 GL선, 그리고 세로선은 중심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도록 도면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값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1500, 그리고 1900, 그 다음에 1500, 1900, 1000, 2000 이렇게 띄었죠. 자, 그러면 1200, 1900, 1000, 2000. 네. 자, 옵셋 1200, 1900, 1000, 2000. 자, 이렇게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타나져 있는 1200, 1900, 1000, 2000 용머리까지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용머리 끝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거리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소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요. 현재 용머리까지 나타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붕 물매보다는 벽체부터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벽체를 봤을 때 우리가 1200에서 벽체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1900 부분, 요선, 이 선에서 벽체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단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선으로, 요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선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옵셋 190 나누기 2를 합니다. 190 나누기 2를 해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보내놓고요. MA를 이용하셔서 빨리 선을 바꿔야지 안 헷갈려요. 지금 중심선이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와 있는 상태에서 이 MA를 안 바꿔놓으면 자칫 중심선이 유괴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단열재 두께 옵셋 120 보내고요. 그다음 마지막 0.5mm 붉은 벽돌 부분 90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외벽면, 첫 번째 외벽면의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땅 속에 묻히는 부분을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계속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자, 옵셋 동결 깊이 900, 아이고, 동결 깊이 900 내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 푸팅 부분, 철근 콘크리트 푸팅 부분 400, 그 다음에 위창 콘크리트 50, 그리고 잡석 200. 자, 이렇게 내려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이 되는 거고요. 옵셋 200을 양쪽으로 보내서 푸팅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필렛 멀티 하셔서 여기서 기초 푸팅 작업을 먼저 하고요. 자, 일단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선은 벽체선이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잖아요. 요 선만 필요하지. 일단은 요 GL선 기준으로 지워버렸어요. 자, 옵셋 100,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필렛 멀티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만 신속하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R 엔터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 이제 잘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돼서 이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초 작업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다시 평면도에서 확인해 봐야죠. 여기를 만들었죠. 근데 이쪽에 기초 또 있죠. 또 있는데 여기는 외벽 기초가 아니에요. 내벽 기초지. 그러면 내벽 기초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도면으로 가서 내벽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그냥 복사를 해요. CO 엔터에서 요 중심점 기준으로 이쪽에다가 내벽 기초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필렛 한번 해볼게요. 밑에 부분을 필렛해서 이렇게 이어주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200이 나가야 되는데 옵셋 200을 여기서부터 요 정도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더 나갔죠. 이 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S 엔터 스트레치라는 명령어입니다. S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딱 줄이면 쉽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렸어요. 여기는 방바닥선이니까 큰 의미 없고 또 계속 방바닥선이 나가요. 그럼 더 이상 기초 그릴 건 없죠. 기초 그릴 게 없으면 이제 화면 전체를 보고 계단의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즉, 3계단이라는 거죠. 계단이 3계단이고 이 계단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는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포치라 그랬어요. 포치라 그랬으면 여기서 신발을 벗고 한 계단을 더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 계단 수가 하나, 둘, 세 개에서 여기서 4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높이 하나를 150으로 잡았을 때 총 4계단이라면 600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바닥선이. 그러면 방바닥선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 600을 올리면 여기가 방바닥의 선이에요. 그러면 TR 엔터. GL선 기준으로 안쪽 필요 없고 바깥쪽 필요 없겠죠. 이렇게 끊어놔줘야지 정확하게 구분은 되질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창문으로 단면이 잘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50을 한 계단 정도 밑으로 내려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한다 그랬죠. 자, 필렛 하셔서 이렇게 마감을 줘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서 마감을 해줄 거고요. 자, 다시 여기 선이 지금 지워졌으니까 120선이 지워졌으니까 길게 하나만 더 선을 하나 올릴게요. 자, 길게 선 하나 더 올리고 TR 엔터에서 이 부분 선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벽돌이 쌓여지고 방바닥 선은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도면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보니까 우리가 잘려진 부분이 한 계단 올라간 선이 아니라 현관 부분, 즉 온수 파이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바닥 선은 여기에서 보이는 거지 이 현관에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옵셋을 150을 다시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리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더 이상 빠져나가는 선은 필요 없고 이 선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즉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현관은 여기서 한 계단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선은 있어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선은 인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인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 자체가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현관 바닥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와진 선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수 파이프가 일단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150을 내렸잖아요. 옵셋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150 그리고 50 그리고 200 이렇게 내려집니다. 자, 이렇게 내려진 상태에서 자, 일단 같은 철근 콘크리트는 트림의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같은 철근 콘크리트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시켜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 작업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잘려진 부분 연수 문제를 계속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걸쳐진 선 중에서 요 선, 즉 테라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라스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00이죠. 1200에서 우리 아까 외벽선에서 봤을 때, 자, 요 도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1200 나왔잖아요. 1200 나왔는데 요 1200에서부터 요 벽선 두 개가 복사를 잠깐 할게요. 이 벽선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중심선에다 딱 갖다 대면 이 선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테라스의 끝선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라스의 끝선입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가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잘려진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잘려졌는데 여기는 밑에 고정창이 있고 그 밑에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예요. 그러면 빗물 바지 턱이 여기에서 일자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자로 가도 돼요. 이거는 설계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 빗물 단열재가 빗물이 안 들어오도록 기초를 변형시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라스 기초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테라스 기초 옵셋 150 아이고 옵셋 150 50 200 150 50 200 자, 필렛 멀티 하셔서 아랫부분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아랫부분부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옵셋 300을 내려요. 옵셋 300 내리고 다시 50 다시 200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옵셋 세로선은 100만큼만 나와주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나가죠. 필렛 멀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랫선부터 작업을 해야지 안 헷갈리시고요. 자, 이렇게 푸팅 기초를 튀어나오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작업을 할 건, 기호를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기호 넣는 작업을 할 건데, 라인. 자, 극좌표 추적하기 선택하셔서 극좌표 추적하기에서 30도 놓으시고요. 라인 엔터 하셔서 30도, 60도 간격이 되게 선 하나를 긋고요. 옵셋 30을 아래 위로 보내고. 자, 이제 선 정리 좀 해야죠. TR 엔터에서 잡석 기호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MI 엔터. 직교 키신 상태에서 MI 엔터 하셔서 직교 키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기준점 잘못 잡았죠. MI 엔터에서 여기서 기준점, 요 30 내린 부분에서 기준점 잡아서 클릭하시고 원본 객체 살려놓은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요 선 선택해서 자릅니다. 자, 그리고 요 선은 이제 필요 없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짧은 선, 요 선 하나만 끝점을 기준으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 선, 그 리드선 보낸 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바꾸고요. 복사할게요. CO 엔터 하셔서 자, 도면 가운데쯤 하나, 끝쪽에 하나 이 정도 간격으로 놓으시고요. 자, 요 간격 놓으신 거 잡으셨으면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서 요 끝에다가 갖다 놓고요. 다시 요 끝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요거 복사해서 기준점 어디 잡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잡고 같은 간격으로 나가야지 이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삐져나간 애는 살짝만 안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 역시 극좌표 추적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45도, 30도 났죠. 45도 놓으시고요. 라인을 선택해서 길쭉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길쭉하게 그린 거 지금 이렇게 겹쳐지면 안 이쁘니까 살짝 올릴게요. 올리고 옵셋 12번, 한 번, 두 번. TR 엔터 하셔서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자르고요. 요거 해치로 작업하셔도 상관없는데 해치로 작업하면 가운데 선이 진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치 쓰지 않고 MA랑 그 옵셋 명령만 이용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교는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갖다 놓고요. 왜 하나만 갖다 놓냐면 나머지가 150 라인이라 똑같기 때문에 굳이 트림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작업해서 놓으시고 복사를 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익스텐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호가 작성됐고요. 그 다음 이제 GL 기호를 하겠습니다.
자, GL기호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GL선부터 200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45도 각도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톱이, 이게 근처점이 켜져 있으면 이게 스톱이 안 잡혀요. 45도가 돼 있어도. 이제 잡히죠. 이게 근처점을 켰다 껐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TR 엔터에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애들 다 필요 없고요. 자, MA 이용하셔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MA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해치 사용자 정의 각도 45도 간격 40 주시고요. 객체 선택하고 선택 엔터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해치를 넣는데, 네, 각도 135도 놓으시고 객체 선택 엔터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양쪽 세로선 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해치 선택해서 레이어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L선까지 표현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진 거 있죠. 제가 항상 잘 빼먹는, 네, 몰탈 마감선이 빠졌죠. 몰탈 마감선을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GL선이 몰탈 마감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브로 이걸 이렇게 밀게요. 그냥 무브로 이렇게 밀고, 자, 필렛 이렇게 완성하고 MA 이용해서 선택해가지고 마감선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잘못된 부분 하나 발견했죠. 철근 콘크리트 동일한 재료는 뚫려 있어야죠. 자, 이제 마지막 그 작업 남았죠. 해치 하셔가지고요. 미리 정의하시고 콘크리트 놓으신 상태에서 선택 잘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 엔터 하시고, 각도는 0도로 가시면 되고요. 저기서 각도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축척은 0.4로 하면, 아이고 너무 짧군. 1.4죠. 0.4가 아니라 이거를 1.4를 한다는 게 0.4를 해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 이 해치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란색 가장 가는 선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아까 우리 현관 옆에 있는 요 기초에도 접속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옵셋 30만 여기서 내릴 거예요. 30만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신발을 벗고, 여기서 보시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한 계단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재료 분리대라는 나무를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단면선은 보였고 여기는 쭉 뚫려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문이 쭉 가다가 방에서 문이 인면으로 보이고 문 가운데에서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꺾어져서 작업이 진행된 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현관에 있는 단면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